자, 2002년 광주 태종고부터 한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였네요. 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P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점대 직선 대칭인데, 점대 직선 대칭에서는 주요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수직 2등분선을 주요 포인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직이라는 의미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곱하기 직선의 기울기를 하면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였었다고요. 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무조건 1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현재 기울기가 1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모두 다 지워야 되겠죠. 마이너스 5만큼 들었고요. 자, 안 되겠죠. 마이너스 1만큼 들었고 마이너스 1만큼 들었고 마이너스 1만큼 들었고 안 되고요. 그대로고 안 되고요. 그럼 이미 수직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3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4번은 지금 말이 어렵지만 이 수직이라는 개념만 이용을 해도 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이등분선이니까 두 점 사이에 이등분점을 구해서 바로 찾을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선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인데 이때 한 점을 3, 마이너스 2라고 잡았단 말이야. 여기에 대충 3, 마이너스 2가 있었을 거야. 여기 쭉 내려가면 이쪽 자리에는 3, 마이너스 3이 있었을 거고, 일로 쭉 가면 여기 자리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었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가능해지고요. 요 대각선의 길이가 수직으로 만나게 돼서 여기를 바로 2,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런 테크닉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를 때는 안 돼요.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지금 보면 다음의 성립함을 채워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게 A가 0보다 크면 모두 다 양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양쪽을 모두 다 일단 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갈 친구는 그대로 이렇게 2분의 1 A라는 애가 2분의 A 플러스 1이 가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A 플러스 1이 나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제곱하고 나를 제곱하고 그 제곱한 상태로 나를 이항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이고 얘네들을 서로 빼줬을 테니까 4분의 A제곱이라고 나오겠죠? 이 녀석이 다라고 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으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가볍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로 가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면 F2는 2가 될 거고요. 나자리에다 3을 넣어도 2, 그리고 다자리에다 4를 넣으면 4분의 16이니까 4 해서 답은 8이군요. 3번입니다 라고 나오면 될 겁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자, 원과 직선이 만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봤을 때는 얘네들을 어떻게 되어 가야 되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를 할 때, 그 반지름보다 만약에 멀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였었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만약에 반지름이 오히려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즉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텐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상태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D라고 나타내 줬을 때 우리가
D가 R보다 크니까 만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만약에 D랑 R이랑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세팅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와서 오히려 D보다 반지름이 더 길어지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만난다라는 포인트니까 만날 때라고 해서 만난다. 이 두 개가 모두 다 해당을 하는 거고요. 즉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0,0과 2항에서 x-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의 절대값 k라고 나올 거고 그때의 반지름이 2 루트 2였던 거죠.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쪽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절대값 k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10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다음 블라블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지금 보면 P가 R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맞았고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영역을 표시를 하자고 했어요. 3, 1, 2, 3, 4 이렇게요. 그러면 Q라는 애는 그냥 4고요. P의 여집합이 1, 4가 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필요 조건 반대로 들여야 되고 R의 not R은 1, 2, 4인데 Q는 4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돼서 답은 그냥 5번이라고 바로 가볍게 풀 수 있게 되죠. 다음 11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를 보면 지금 전체집합 U가 7이하의 자연수고 두 부분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게요. 전체집합 U가 있고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와 B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현재 A 차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이라고 나타났죠. 그럼 여기도 영역을 1, 2, 3, 4의 영역이라고 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 즉 B 차집합 A인데 그러면 4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여집합 1, 2, 3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얘네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드물어간의 법칙으로 묶어주는 대표적인 모양이었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럼 어디 부분이에요? 그냥 1번 영역으로만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에 6, 7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1번 영역에 6, 7을 넣어줍시다. 그럼 1번 영역 제외하고 2, 3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다음 A 차집합 B는 2고요. B 차집합 A는 4죠. 자, 2, 4에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2, 3이랑 2, 4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통적인 부분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둘을 보면 교집합되는 부분이 2, 4라고 나타나게 될 테니까 우리는 2번 영역에 2와 4가 들어가겠구나. 그럼 4번 영역에 1과 3이 들어가겠구나. 3번 영역엔 5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완성이 돼서 집합 B는 1, 3,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9,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11번 문제 정도가 돼야 한 3등급 기준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A, B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블라블라 나왔네요. 일단 P부터 봅시다. P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던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던가, A가 0이던가 B가 0이던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었고요. Q는 심플하게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무조건 아니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군요. 그럼 Q는 그냥 모든 실수네요. Q는 그냥 모든 실수로 나타나는 거고요. R 같은 경우는 양변을 제곱해보자고 했습니다. 양변을 제곱해보면 2의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고 이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라 A제곱 B제곱 먼저 소거시켜주고 2로 나눠주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큽니다 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보면 A, B가 음수일 경우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양수일 경우엔 같게가 되고 0이어도 같다라고 나올 테니까 이때 중요한 건 A, B가 0보다 작아야지만 성립하는 거겠네요. 자, A, B가 0보다 작으려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던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P는 4개가 나왔는데 R은 2개만 나와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P 안에 R이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모든 실수인 맨 바깥쪽에 Q가 있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고요. 따라서
R이면 Q입니다. 맞는 말 되게 되는 거고요. 자, not P라고 하면 바깥쪽이 될 거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도 영역을 나타내서 표시를 합시다. 전치집합 U라고 나타내고요. 1, 2, 3, 4라고 하면 not P 1, 2고요. not R 1, 2, 3이네요.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Q는 P입니다. 디귿이 틀렸죠? Q가 P보다 오히려 크니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1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C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때,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 자, 원의 대칭 이동은 원의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생각을 할 거고요. 대칭 이동은 단순히 이동한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단순히 이동한 거니까 반지름은 일정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얘네들은 대칭 이동을 해도 안 해도 넓이는 모두 2파이로 같아야 됩니다. 아예 파이 자체가 틀린 거고요. 두 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보면 원의 중심이 0,0이었고 이 0,0을 2,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즉 점대칭인데 점대칭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했었냐면 바로 중점입니다 라는 개념을 이용하자고요. 그래서 얘가 4,6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입니다. 66에 36, 4, 4, 16, 루트 10은 절대 나올 리가 없네요. C2의 방정식은 블라블라입니다. 자, 대칭 이동된 점이 4,6이라고 나올 테니까 원방는 x-4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 반지름 2라고 될 거니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은 2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 둘이 더하면 50인데 2를 이항해서 플러스 50은 0. 여기서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부분이 또 틀린 게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두 그래프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직선 대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요? 점대 직선 대칭은 수직 이등분선이 핵심이라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점대 직선 대칭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직 이등분선이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수직이라는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지금 보면 0,0과 4,6 사이의 기울기가 4분의 6, 2분의 3이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등장을 해야 되고 이등분선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2,3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x-2 플러스 3을 지날 거라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3이라고 나오겠네요.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좀 가볍게 풀 수 있고요. 얘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3등급 컷을 나누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번 문제. 이게 16번 문제가 좀 그림이 해괴하게 생겼죠. 지금 잘 보면 16번 문제를 잘 보면 얘를 열심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다음 4개와 같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라는 거예요. 자, 4개와 같은 그림을 만들었어요 라는 건데 지금 잘 보면 요 모양을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지금 일단 그냥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로 갖다 놓자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요 점이 여기까지 평행 이동이 되면서 x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어요? x가 플러스 1이 됐고요. y가 현재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이 점은 x가 플러스 1이 될 거라 2,3으로 와야 될 거고요. 실제로 2,3이 됐죠. 여기 있는 요 점은 2,3이었던 애를 플러스 1 마이너스 2를 할 거니까 4,가 아니라 3,1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3,1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gx라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단순히 평행이동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f의 x-1, y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평행 이동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죠? 그 상태로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x축 대칭을 한 겁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우리가 x만 바뀌는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f-x-1이 y 플러스 2라고 보면 되고요. 요렇게 x축 대칭을 하면 y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f의 x-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ix라는 애는 원점 대칭이니까 둘 다 바뀌어야죠. x의 부호,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자면 옳은 거를 고르시오 라고 나왔네요. 그럼 j라는 애가 일단 틀려 먹었죠. gx라는 애도 틀려 먹었죠. hx라는 애가 틀려 먹었고요. ix라는 애가 맞았네요. ix가. 그리고 hx랑 jx는 같을 리가 없죠. 원점 대칭 관계니까요. 따라서 답은 5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얘도 그림이 험악하지 문제 자체는 쉬워서 3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7번. 자, 어느 안전동아리에서 50명 중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이 35명, 심폐소생률이 38명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소방. 여기가 심폐. 라고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교육만 받은 학생 수. 그러면 여기 두 개를 합쳐서 얘를 x라고 잡아야 되겠군요. 두 개를 합쳐서 x라고 잡아주고 얘를 y라고 잡아줘야 되겠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갑시다. 여기를 1, 2, 3이라고 잡고요. 우리는 1 더하기 3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1 더하기 2라는 친구가 35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2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38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 5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야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현재 위에 있는 둘을 다 더했다고 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가 73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친구는 73 마이너스 2동그라미고 이게 50보다 작거나 같대요. 즉, 이 항을 통해 23보다 크거나 같은 2동그라미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즉, 2번이 가장 적을 때는 여기가 23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2번 동그라미가 23이라면 1번 동그라미 자리가 35에서 23을 뺄 거라 12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15가 나와서 둘을 합치면 27이 최대가 나오겠죠. 27이 최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땐 언제예요? 35나 38 중 맥스로 여기가 35가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오고 3이 나왔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준다면 하나씩 선택하는 애는 최소 3이 나올 수 있어서 27 빼기 3은 24, 1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분당권이면 3등급 컷이지만 그래도 태전이니까 2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음 18번. 자, 원이 두 개가 나란히 나왔고요. 이 원의 교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리고 C1의 한 점을 E, C2의 한 점을 F라고 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대라면 EF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라고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졸라 쉬워요.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을 하나 그립니다. 지금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C2라는 애가 x-6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66에 36, 25라고 나와 있는 상태라 좀 더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때 얘네 둘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A, B는 고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점을 2라고 해서 얘가 넓이가 되고 F라는 애가 넓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원의 중심은 당연히 여기 0,0이고 얘가 어디요? 얘가 6,3인 건데 이때 얘네들 사이가 어차피 여기 수직으로 만나고 있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니? 우리는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여기에 연장선이 이어진 이쪽 자리에 만나야 되고요. F가 2가 여기에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강조했었던 건데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뭘로 봐야 된다 그랬니?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거리의 뿔마, 반지름으로 등장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었다고.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냥 0,0과 6,3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그럼 66에 36, 33은 9 해서 45니까 루트 3 루트 5라는 애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반지름의 길이인 2와 반지름의 길이인 5를 더해서 최대의 성분 길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럼 7 플러스 3 루트 5, 4번이 답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얘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고 실제 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풀었는데 이게 아마 교과서에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인과 모든의 차이인데 어떤과 모든의 차이인데 지금 어떤은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라도 가능하면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조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1보다 작습니다라는 기존 범위와 뒤에 나와 있는 x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보다 큽니다가 조금이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참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가능해도 참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 1보다 작아야 되고요. 2보다 2k가 크니까 1보다 k가 큽니다 라고 나와주면 돼요. 그 다음 나조건은 모든인데 자 모든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냥 다 돼야 돼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라도 불가능하면 거짓이라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과 모든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어요. 즉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이 범위 안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얘가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묶을 수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괄호 k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2 이렇게 묶이는군요. 응? 응. 자 이렇게 나타날 거고 따라서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연장선상을 그려본다면 자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덮어도 쌉 가능이죠. 완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k-5라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도 1차 가능한 거죠. 자, 이게 가능하니까 우리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1차 그림 가능하고요. 다음 2차 그림으로는 뭐도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에서 올라온 게 왼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k-5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요. 그럼 K는 6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이걸 다 합쳐본다면 우리가 나 조건에서 원하는 K의 범위는 6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가나를 모두 토탈로 하면 1보다 큰 K가 6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정수 K가 2, 3, 4, 5 4개로 나오게 돼서 2번이 답으로 되겠네요. 2번이 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도 3등급 컷이라고 잡읍시다. 자, 다음 21번 문제.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에서 감점을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 이게 서술형이 3점인 이유가 있어요. 졸라 쉽잖아요. 졸라 쉽잖아요. 차근차근 그냥 하세요. 차집합 변환합니다. 그럼 차집합을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니은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해줘야 되겠죠. 디귿 A 교집합 가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 분배 법칙이 돼야 됩니다. 기억. 그러면 A의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공집합이 등장을 하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다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따라 A 차집합 B입니다 라고 등장을 한다고요. 야, 이거 못하면 진짜 X된 거야. 반성해야 돼. 자, 다음 2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2번 문제도 이게 6점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졸라 쉬운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태종고는 1등급 컷이 한 문제 차이로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문제 차이. 2등급 컷도 큰 차이 안 났을 것 같고요. 3등급부터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달려볼게요. 자, 우선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맞죠?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 맞고요. 반지름은 2입니다. 모두 다 맞았죠? 자, 그랬을 때 원과 직선을 연립을 할 겁니다. 연립을 해서 y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올 거고요. 제곱해서 전개해주면 이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빼기 4니까 아름답게 안 틀리고 나왔죠? 양쪽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일 테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을 직선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3,2 얻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0이라고 교점은 아주 가볍게 구해지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라에서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봐봐봐. 자, 원을 하나 그려보고 그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였어. 자,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데랑 마이너스 3,2라는 애에서 교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접선은 항상 원의 중심에서 이은선과 수직하게 만나야 되고요. 좀 y가 일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세로줄기 x가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x가 일정한 게 나왔던 선과 수직하게 만나니까 y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는 라가 틀렸는데 라가 왜 틀린 거예요? 지금 접선을 잘못 구한 거예요. 접선을 왜 잘못 구했냐? 얘가 지금 이 풀이가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라는 거에 그냥 때려 박은 건데 분명히 이 공식을 쓰려면 원의 중심이 0,0이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잖아. 원의 중심이 0,0이 아닌데 0,0 기준 공식을 썼으니까 당연히 틀리지. 당연히 틀리지. 그래서 라가 잘못했고요. 그럼 이 라를 기준으로 풀이 과정을 바르게 수정을 해서 서술한다면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마에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입니다. 라고 나오면서 끝이 나면 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군요. 그림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네요. 자,
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